오늘도 같이 한잔 할 거지? 오늘도 또 이렇게 한잔 하러 뭐라고 해야 될까? 해자카야? 자매주점에 온 거를 너무너무 환영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30대로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같이 한잔해야지 싶었습니다. 둥이님들 중에 연령대가 굉장히 더 젊은이 분들도 있지만 제 나이 또래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진짜 친구들. 더 이상 엄청 젊지 않고 그렇다고 굉장히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꼭 겨울이 되면은 그렇게 칭따오 병맥주가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의 맥주. 안주는 클래식. 요 의성 마늘 후랑크 가지고 왔어요. 이거 돌릴 때마다 맨날 막 타닥타닥 거려가지고 다 터졌구나 해서 꺼내면은 늘 약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맨날 속아요, 맨날. 우리 그럼 한잔하고 시작합시다. 짠. 저 이제 퇴사도 했잖아요. 좀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막연함이 들 때 유튜브에 가끔 30대를 쳐봐요. 아니면 30대 여자 30대를 치면은 정말 상위 한 3, 4개 있는 영상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영상들이 다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30대 미호는 아주 지금 굉장히 인생이 내리막길에 있고 절망적일 수가 없고 유일하게 그 상위 한 10개 랭크 되어 있는 거 안에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유수연 강사님이 나와서 30대에 해주고 싶은 조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진짜 추천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뭐 30대 뭐 남자가 까다로운 이유, 30대 여자 결혼을 못하는 이유, 30대 여자가 착각하는 것들, 연애, 결혼 말고는 30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지 거의 인생 끝자락이야. 40까지 살 것처럼. 쉽지 않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죠. 33이고 이제 34 될 때까지 한 달 반? 한 달 남았죠. 이제 한 달 남았고 이직이 아니라 아예 분야를 바꿔서 하려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는 진짜 맞거든요.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삶이 절망적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퇴사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문득문득 나 퇴사 잘했구나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물론 비상금을 깨서 한 달 생활비를 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음, 뭔가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이불킥할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 우선 20대 초반 생각하면 그때는 이거는 개인별로 다르겠죠. 어떻게 개인의 성숙도에 따라 다를 텐데 저는 철이 늦게 드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얘기를 한다면 미성숙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원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타인이 나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가 나를 판단을 했던 거죠. 사실 그거는 20대 중후반까지도 계속 지속돼 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철이 좀 늦게 든다고 했었죠. 20대 중반이 됐어요. 중간에 캐나다 한번 갔다 오고, 저는 제가 되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안 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심지어는 내 인생에 한 번뿐인 대학교 졸업식인데 코로나도 아닌데 내가 대학교 졸업식을 못 갔어요. 아니, 안 갔죠. 취업도 못 했는데 거기를 가서 뭐 하겠냐. 그런 주의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었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데 그야말로 내가 돌연변이 같은 거죠.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보통은 대학을 가냐 안 가냐부터 인생의 그런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필수 교육 과정까지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가다가 뭐 대학을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또 인생의 그 갈래가 달라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을 가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라서 이제 갔죠. 어떻게 돌아 좋아하는 분야로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어요. 남들이 봤을 때, 오, 괜찮아.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 버는지랑은 크게 관계없이 좋아 보이는 일을 하게 됐죠. 29대에 만난 남자친구도 있었고, 취업해서 어떻게 좀 안정적이지나 했더니 이제는 결혼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결정적이었던 거는 저의 17년, 18년 지기 친구가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제 또래였는데 그 친구는 결혼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저라고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주변에서 하니까 제가 급해진 거죠. 집착 아닌 집착을 막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다투게 되면은 내가 결혼해서도 얘가 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게 하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돌이켜보면은 그 순간조차 아니 결혼이라는 그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느낄 때 해야 될 때가 돼서가 아니라 "헉, 남들 이때쯤 하는데 나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 때문에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를 엄청 닥달했고, 어, 그 친구는 되게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헤어졌죠. 머리를 탁 얻어맞은 느낌이랄까? 내가 지금까지 왜 계속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왔고, 타인들의 시선에 의해서 나를 판단했고, 그래, 내가 누구지? 내가 뭐를 좋아하지? 내가 애초에 이 분야 일을 왜 시작했지? 막,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20대 후반에. 게다가 나는 내년이면 앞에 3을 다는데, 그게 굉장히 큰일인 것 같은 거죠. 아, 큰일 났다. 나는 앞으로 끝없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앞에 3자가 붙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 그때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고, 진급도 했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냥 예전에 평범하게 봤던 일에 대한 스트레스랑은 또 다르게 제가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제 사내 강사 일도 하게 됐고, 그거를 풀기 위한 통로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게 됐고, 그랬죠. 저도 숨쉴 구멍이 필요하니까. 물론 사람이 모두가 생계수단을 위해 하는 일을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나 답답한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4년, 5년, 6년 차가 되니까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막 일을 잘한대요. 팀 내에 있는 상사, 임원분, 후배들 다 제가 에이스고 일을 잘하고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데 정작 저를 믿지 못하는 거는 제 자신인 거예요. 뭐 주어진 일을 다 깔끔하게 해낼 자신은 있으나 내가 진짜 이 분야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도전을 해볼 용기나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할 용기가 없어서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내가 미뤄왔구나. 그렇게 부단히 중간중간 숨 쉴 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한 달 한 달 벌어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걸 안 한 거죠. 귀찮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진짜 오춘기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라는 사람은 표출하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그간 해온 일은 뭐예요? 저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회사의 규정을 안내를 하고 회사의 얼굴로 얘기를 하고 회사의 대변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답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 그렇게 손님들이랑 수다를 떨었구나. 즐겁게 재밌게 일했다고 자부했던 그 몇 년 동안 내가 나인 적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뭐 아무튼 내 성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되게 갈증이 많았어요.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두님들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큰 결심을 갖고 퇴사를 했어요. 이렇게 저지르지 않으면 내가 계속 퇴사하고 싶어. 아니야, 그래도 한 달 살아야지. 카드값 갚아야지. 대출한 거 있잖아. 이렇게 살게 될 것 같아서 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내가 그렇게 에이스라고 했는데 회사 밖에 나와보니까 나는 진짜 여태까지 한 게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다른 분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내가 자격증이 있어, 경험이 있어. 내가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 흔한 토익 성적 하나 없고 내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계획 없었구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머리를 탁 친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떤 결과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우선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브이로그에서도 봤겠지만 학원 인포 아르바이트. 왜냐면 영어를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영어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보조 출연 알바도 했었어요. 아마 요즘에 방영되는 드라마 보면 저의 뒷모습이나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재밌어요. 이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로서. 당장 다음 주부터 새로운 분야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할 거고, 막연하고, 또 살짝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최소한 저는 비겁하지는 않았잖아요. 비겁하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때려쳐야지. 나 진짜 때려친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루에 2-3번씩 꼭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절대 그만 안 두죠. 나 이제 이런 일도 배워보려고 일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배워서 그냥 빨리 퇴사할 거야. 여기 이제 더럽다.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 배우는 것도 없고 발전도 없고 작년, 재작년의 모습과 똑같아.
저는 그게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불평을 하지 말고 입을 싹 닫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멋진 모습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너무 딱딱한 느낌일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비겁하진 않잖아요. 우리 이제 30년 살았고 앞으로 50년, 70년, 80년 살 건데 지금 그런 사회적인 틀 안에서 굳이 스스로한테 더 부담을 주지 말자라는 얘기를 친구로서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또 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 인생의 동반자 이렇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선 우리 나로서 살아갑시다. 친구들. 화이팅! 오늘 너무 재밌었고, 나만 얘기한 거 아니지?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한잔하러 만나자.